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의대 증원 시리즈 6번째 부울경 의대 증원 인원 분석입니다. 의대 증원 시리즈란 2025학년도 확정된 의대 증원 인원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 어떤 전형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의대가 이 정도 규모로 증원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 늘어난 정원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드실 수 있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올해 입시를 준비하셔야 하는지 완벽하게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초점을 맞춰볼 내용은 부울경 의대인데요. 우선 부울경 지역에 위치한 의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 정도 규모의 증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대별 인재상 및 교육 목표 등은 소장님과 이 팀장님이 자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으니 오늘 초점을 맞출 내용은 숫자 통계 분석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에 강점이 있는 정식 컨설턴트의 장점을 살려서 부울경 의대의 증원 현황과 영향력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을 구분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각 전형을 세분화하여 부울경 의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50명의 증원이 이루어졌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170명, 일반 전형에서 80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전형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지역인재만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4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31명, 정시는 28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반 전형만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26명, 학생부 종합 전형 34명, 정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퍼센트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데이터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증원 비율이 42%라는 얘기는 지역인재 증원 인원 중에 교과 증원 인원의 비율이 42%라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전체 증원 인원 중 42%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리로 2025학년도 일반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 90명이 13%라는 의미는 2025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 701명 중 13%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를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몇 명의 증원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으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수, 학생수, 그리고 다른 지역의 증원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표를 타 지역 평균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증원수 대비 인구수도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증원수에 비해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비율이 아니라 증원 한 명당 인구수로 지표를 설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울경 지역의 인구수는 762만 500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지금까지의 의대 증원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느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평균과 비교해보면 느껴질 것입니다. 인구수는 이번에도 2024년 5월 기준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른 자료로 통계청의 공식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상당한 인프라와 함께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대 증원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증원 인원은 170명입니다. 인원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불리한 정도가 바로 체감되게 됩니다. 부울경 의대는 인구수 44,826명당 의대 정원이 1명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는 1.8배 이상 불리한 수치입니다. 학생 수로 비교해봐도 학생 100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0.33명으로 타 지역 평균인 0.51명보다 많이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라도 전체에서 149명의 증원이 이루어졌는데 경상도 중 일부인 부울경 지역에서만
170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충분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유는 단순히 이쌤의 예상에 불과하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학교가 정부의 증원 요청분을 100% 수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별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다는 결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울경 의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불리한 건지 수치와 범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부울경 지역의 상황 개선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것이지 작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원은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좋아지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연히 부족하니까 이를 수치화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최대 하락폭과 최소 하락폭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인재의 총 증원 인원은 170명이고 그중 교과는 104명, 종합은 31명, 정시는 28명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상황은 지역인재의 총 증원분 170명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는 상황입니다. 교과 전형은 104명만 증원되었지만 원래였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썼을 학생이 다른 전형의 확대에 따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정시로 빠져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다른 전형이 누려야 할 수혜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증원 인원 104명 이외에도 종합 31명, 정시 28명 증원의 효과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적지만 논술 7명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울경 지역은 대구 경북보다 긍정적인 요소도 하나 있는데 바로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논술 7명의 수혜는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과를 소홀히 한 학생들은 종합 전형으로 빠지기가 어렵고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들은 정시로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논술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굳이 지원을 피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 경우 교과 전형 증원분 104명에 논술 7명, 총 111명의 수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몇 퍼센트 정도가 더 합격할지 궁금하실 텐데 학생 수와 증원 인원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100분위는 0.21%에서 0.33%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것은 맞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증원폭이 더 크기 때문에 최소치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최대치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0.038에서 0.06 등급입니다. 호남 지역 0.074 등급, 대구 경북 지역 0.05에서 0.1 등급과 비교했을 때는 말씀드렸듯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도 비슷한 원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상황은 정시 증원분인 28명만큼만 효력을 보는 것이고 가장 긍정적인 상황은 전체 증원분 170명만큼의 효력을 보는 것이겠죠. 이번에도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00분이 0.05%에서 0.33%만큼의 하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고3 학생들만 고려한 N수생이 빠져있는 수치인데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서 최상위권 N수생이 더 증가하면 상황은 조금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잠재적 N수생도 많은 이 지역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정시 입결은 거의 변동하지 않거나 매우 미세한 정도로만 입결이 내려갈 것이 유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31명이 증원되어 증원 인원이 정시와 거의 비슷한데 종합전형은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N수생의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100분위로 환산하면 0.06%에서 0.33%만큼의 하락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것은 내신 등급 등 학업 역량 점수가 아니라 비교과와 정성적인 점수까지 모두 고려한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울경 의대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으니 각 학교별로 증원된 인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해당 항목은 참고를 위한 자료일 뿐이지 개별 학교의 증원 크기에 너무 과몰입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교나 인제대학교의 증원폭이 가장 작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증원의 기회를 잘 이용하려면 많이 증원된 곳에 지원해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아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등으로 더 몰려들면 증원이 적게 된 학교가 증원이 더 많이 된 학교보다 입결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결은 증원된 인원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수천 명, 수만 명 단위가 아니라 100에서 200명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돼도 입결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단 개별적인 입결이 아니라 평균적인 입결은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떨어진다는 것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눈치 싸움을 하다가 지역인재 전형의 이점을 포기하고 갑자기 다른 지역에 원서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은 어차피 부울경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적인 입결은 분명히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 눈치 싸움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개별 학교의 입결을 분석하려면 원서 접수 끝까지 세심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대 증원 시리즈 6번째 편 부울경 의대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부울경 의대의 경우 조금 억울하게 증원의 이익을 적게 보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총 250명, 지역인재만 170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전혀 억울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수나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율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1.5배 정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증원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말고 오늘 알려드린 전형별 증원 인원, 100분이나 등급의 하락 가능 범위 등을 잘 고려하여 현명하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작년에 입시를 치른 선배들보다 지금 모든 의대 입시 준비생들이 유리해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올해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본인의 성적과 실력을 올리는 데 더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지막 7편에서는 강원도, 제주도 의대의 증원 현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